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84회입니다. 지난 182회와 183회에서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김용직, 김치수, 김종철 편의 문예사조라는 책에 실려있는 빅토르 위고의 크롬웰 서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184회에서도 그 뒤를 계속 이어서 이진성 선생 번역의 크롬웰 서문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라는 것은 결국 이번 회에서 저희 낭독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들으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변명처럼 말씀드리지만 낭독에는 재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잘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회에선 제가 또 끊어읽기나 강조 이런 것들에서 실수를 범한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스러운데, 그것들을 잘 해내자니 시간과 노력이 부족해서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미흡한 점들을 포함한 채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빅토르 위고가 주로 그동안 우리말로는 삼일치 혹은 삼통일 혹은 삼단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어로 말하면 Three Unities라고 하는 것, 또 불어로 말하면 Trois Unité라고 말해지고 있는 신고전주의의 규칙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희곡에 대해서 배우면서 선생님이나 참고서로부터 삼일치라는 말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에 그런 내용을 접했다면 자기가 받은 국어 교육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삼일치, 삼통일, 삼단일이라고 해서 장소의 일치, 장소의 통일 혹은 장소의 단일이라고 지금 이번 회에 읽어드리는 번역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시간의 일치, 사건의 일치, 시간의 통일, 사건의 통일, 그것을 또 시간의 단일이라고, 또 사건의 단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면 시간의 일치, 장소의 일치, 행동의 일치, 이런 말을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들었다면 그 국어 수업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요. 이러한 삼일치는 17세기에 위력을 발휘했던 신고전주의 이론에서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혹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무슨 17세기의 드라마 이론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드라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삼일치를, 삼통일의 규칙을, 삼단일의 법칙을 모범이나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상당한 시대착오가 되는 것이겠죠. 이번 회의 내용에서는 빅토르 위고가 장소의 단일, 시간의 단일, 사건의 단일이라는 이 3단일의 규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단일은 17세기에 힘을 발휘했던 신고전주의 이론에서 연극이 하나의 공간적 배경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극의 처음과 끝이, 연극의 내용 모두가 어떤 방이나 어떤 현관 앞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지 여기저기 장소를 옮기면서 사건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요되었던 규칙이었습니다. 시간의 단일은 무대 위에 흐르는 시간과 현실의 시간은 같이 흘러야 한다. 혹은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연극의 내용이 24시간 안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24시간 내로 진행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내용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작품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한나절에 다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해결되어 버렸다.
혹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이야기가 흘러갔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내용을 가진 드라마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작품들은 다 시간의 일치, 시간의 단일이라는 규칙을 존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사건의 단일이라는 규칙은 뭐냐 하면 서플롯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중심된 줄거리만 있어야 한다. 하나의 중심된 이야기만 있어야 한다. 이도령과 춘향이가 연애하는 이야기이면 이도령과 춘향이가 연애하는 이야기만 보여주어라. 방자와 향단이까지 거기서 연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리어 왕과 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면 그것만 이야기해라. 리어 왕의 신하들이 또 자식이 있어서 그 신하들과 그 자식들 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단이 발생하는 것을 작품 안에서 그리지는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장하는 것이 사건의 단일이라는 규칙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크로멜 서문에서 이 3단일의 원칙 중에, 이 3단일의 규칙 중에 장소의 단일, 시간의 단일, 장소의 일치, 시간의 일치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일치, 행동의 일치, 사건의 단일이라는 규칙에 대해서는 그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곧이곧대로 교조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단일이라는 것은 서플롯이 있어도 된다. 부수적인 이야기들이 있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메인 플롯에 잘 종속되면서 메인 플롯과 주된 이야기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주된 이야기에 잘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야기 전체가 유기적인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라고 빅토르 위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일치, 3단일, 3통일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작품이 난삽해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반문에 대해서 빅토르 위고는 그러한 난삽함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는 창의성과 창조정신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야지 시학으로서 교조적인 이론 체계로서 문제를 제거하려 하고 규제하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낭만주의의 대표자 빅토르 위고는 이런 식으로 그 이전 세대의 신고전주의를 비판하고 낭만주의를 옹호하고 낭만주의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복잡하고 길어졌죠. 자, 그러면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로 하고 빅토르 위고가 쓴 글의 본문 내용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규칙. 이상한 일이지만 틀에 박힌 사람들은 그들의 두 개의 단일 규칙이 있을 법한 진실다움의 근거를 두고 있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현실적인 것이 그 진실다움을 지겹게 하고 있다. 우리의 비극작품들에 멋모르고 신나게 펼쳐지는 그 현관과 그 회랑과 그 응접실 같은 시시한 장소들보다 더 터무니없고 더 진실답지 못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와 같은 시시한 장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음모자들이 폭군을 규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거꾸로 폭군이 음모자들을 몰아제끼는 일이 차례차례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목가적인 대화를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가사의 운을 바꾸어가며 노래 부르세요. 시의 여신은 운이 엇갈리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이와 같은 현관과 회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진리, 스콜라 철학자들의 싸구려로 남발해내었던 그 진리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있을 법한 진실다움을 향하여 말한다고? 이보다 더 모순되는 일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유별나게 독특한 것이라든지 지나치게 내면적인 것이라든지 너무 국부적인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응접실이나 내거리에서는 결코 전개될 수가 없는 것이다. 바꿔 말한다면
모든 드라마는 무대 뒤에서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극장에서 사건의 한 모퉁이만을 볼 뿐이다. 사건의 세세한 부분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무대 대신에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장면 대신에 묘사가 있다. 고대의 합창과 같은 중요한 역할은 드라마와 우리 사이에 나타나 우리에게 사원과 궁전과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즐거울 것이며 보기에도 아름다울 것이오 라고 고함을 질러댈 충동마저 우리는 느끼게 된다. 이에 대하여 당신들이 그것을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당신들의 흥미를 돋구어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것은 조금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멜포멘의 여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수호자일 뿐입니다. 라고 그것은 대답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정확한 장소 설정이 현실성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건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등장인물만이 사건의 충실한 인상을 관객의 머리에 새겨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야말로 그 사건의 진정한 증인이며 그 사건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언의 역할이 없으면 드라마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광경은 충실하고 완전하게 그려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작품을 만들어낸 그 시인은 왜 마리 스튜어트의 침실 아닌 다른 곳에서 리지오를 죽게끔 했을까? 왜 앙리 4세를 마차들로 꽉 들어찬 페로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칼침을 맞게 했을까? 왜 잔다르크로 하여금 비웨 마르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화형당하게 했을까? 기즈공의 야망이 인민회의를 술렁이게 했던 블루와 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를 죽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찰스 1세와 루이 16세를 화이트홀 궁과 튠레리 궁이 바라보여 마치 교수대가 그들의 궁전에 들이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황폐하고 쓸쓸한 광장 아닌 다른 곳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했을까? 시간의 단일 규칙 역시 장소의 단일 규칙과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어쩔 수 없이 24시간이라는 틀 속에 맞추어진 사건이란 건물의 현관이라는 틀에 맞추어진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웃기는 일이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 장소가 각각 틀리듯이 그 시간의 지속 또한 서로 틀리는 법이다. 그런데 모든 갖가지 사건들에다가 늘 같은 양의 시간을 요구하다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겠는가. 모든 것에 늘 같은 척도로 적용시키려는 그 멍청한 짓. 모든 발에 맞는 구두를 만들려는 구두장수를 보고 웃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시간의 단일 규칙과 장소의 단일 규칙을 세 장의 창살 모양으로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 놓고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그 속에다가 신의 섭리가 현실 속에서 무수히 전개시키고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 모든 형상을 현학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니. 그것은 사람과 사물의 팔다리를 잘라놓는 일이나 다름없으며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리라.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은 죽어 없어지고 만다. 교조주의적인 가해자들이 도달하는 당연한 결과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연대기에서는 살아있던 것이 비극에서는 죽고 없다. 단일 규칙이라는 세 장이 종종 해골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2시간 걸리는 연극에서 24시간짜리 사건을 담을 수 있다면 4시간 걸리는 연극에서는 48시간짜리 사건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다. 코르네이유의 단일 규칙이 따라서 결코 셰익스피어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호 슬프다. 평범함과 질투의 습관이 200년 전서부터 창조정신으로 하여금 가련한 억지만을 부리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시인들은 도약을 하지 못했다. 단일 규칙이라는 가위가 그들의 날개를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코르네이유와 라신느라는 날개가 절단된 두 마리의 독수리 대신에 누가 나타났는가? 캄피스트롱이다. 다음과 같은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무대 장치의 지나친 변화는 관객을 어리둥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곤하게도 해주며 나중에는 얼이 빠지게 만든다.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그리고 어떤 시간에서 다른 시간으로 번잡하게 옮겨가는 것은 작품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유발시켜 관객의 흥을 깰 수도 있으며 사건이 한창 벌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드라마의 각 부분이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관객은 그 공백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며 당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반론은 바로 예술의 난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그와 같은 것들은 이런저런 주제에 따르기 마련인 장애물들로서 단번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창조정신이 그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시약이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두 개의 단일 규칙이 갖는 불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하나의 합리성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것은 세 번째 단일 규칙, 즉 사건의 단일성이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규칙이다. 인간의 눈이나 정신은 동시에 통일된 사건을 둘 이상은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의 단일성은 두 개의 다른 단일성이 필요 없는 것인 만큼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 드라마의 출발점은 바로 이 사건의 단일성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단일성이 다른 두 개의 단일 규칙을 배척한다. 하나의 그림에 세 개의 시야가 있을 수 없듯이 드라마의 세 개의 단일 규칙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사건의 단일성과 사건의 단순성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적인 단일성은 주된 사건을 보조하고 있는 부수적 사건들을 조금도 배척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전체에 교묘하게 종속되어 끊임없이 중심 사건 쪽으로 끌려가야 하며 드라마의 각기 다른 여러 측면과 줄거리에서 항상 그 중심 사건 주위를 맴돌고 있어야 한다. 전체적인 단일성은 연극의 원근 법칙이다.